예, 안녕하세요. 이제 22번부터는 그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정책하고, 분양가 규제, 그 분양주택정책인데, 임대주택정책 중심으로 출제되죠. 거의 80%, 90% 이상이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임대주택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 제도도 나오죠. 이제 법률 근거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 해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인데, 임대료 규제는 경제학적으로 최고 가격제죠. 정부가 지정한 가격보다 더 못 받게 하는 거. 임대료 규제를 그래서 분양가 규제처럼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것처럼 임대료 상한제 이러기도 합니다. 22번 같은 임대료 규제할 때는요, 보통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낮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임대료 규제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게 시장가인데 이게 낮게 통제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효과는 단기적 효과가 있어요. 단기는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할 때 이게 소비자 잉여고 이게 생산자 잉여죠. 시장에 맡기면은 소득이 분배가 되는데 소득에 불평등한 분배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 분배한 소득을 임대주택 시장에서 시장에 분배한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거죠. 소득에 재분배하는 것이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소득 재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강제로 가격을 내리면은 생산자 잉여가 뭘로 바뀌어요? 소비자 잉여로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인 효과는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단기가 효과 있는 것은 가격을 내렸을 때 정부가 이걸 다시 가격 회복시키려면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정부가 가격을 내린 거에 대해서 공급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공급이 비탄력적인 단계에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공급이 탄력적이 되는 장기에는 효과가 감소된다라는 논리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1번을 통해서 이게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 상한제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임대료 규제 정책 효과 중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초과 수요. 강제로 내리면은 수요량은 늘고요. 공급량 줄이면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초과 수요가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커지죠. 네, 단기는 비탄력적이잖아. 탄력적인 장기가 될수록 가격에 대한 반응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과수가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값을 못 받게 하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질은 나빠지죠. 저하. 장기적 규제 임대료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비탄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탄력적으로 반응하죠. 가격 내려간 거를 임대인도 인식하고 임차인도 인식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제 수량을 조정하면서 수요량은 점점점 늘고 공급량 줄면서 둘 다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야. 장기적 임차인의 후생은 감소하죠. 왜냐? 공급이 여기까지 줄었죠. 공급이 줄면서 이게 이제 암시장 임대료 형성되잖아. 암시장 임대료와 법적 규제 임대료 이중 가격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면적이 암시장 이익이죠. 암시장이 누가 가져가? 임대인이 가져가니까 단기적 분명 효과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그래서 임차인의 후생은 감소합니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사회적 병이 발생하죠. 사회적 요면적인 사회적 병이죠. 왜? 요거는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였던 부분이 이런 잉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썼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잉여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야. 정부도 가져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 아무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낭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 손실이라 그러기도 하죠. 경제 손실. 이 지문들이 다 이제 중요한 지문들이죠. 4번이 이제 틀렸어요. 이렇게 지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임대료 규제는 이제 낼 만한 거 다 내버려가지고 낸 거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요. 20번은 4번이고 23번 하나 더 보면은 규제가 시장보다 낮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기존의 임차인들은 새로운 임차인들보다 불리한 입지 아니죠. 기존의 임차인들은 집을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들이 더 높아진 암시장 임대료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더 부족해지니까. 투자 기피하죠. 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투자 안 하겠지.
가장 이게 임대료 규제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 기피니까 신규 주택이 안 들어와. 그리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람은 임대사를 포기하고 주거용을 돌려버리죠. 팔아버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해지죠. 임대주택이 부족해진다는 임차자 입장에 이사할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의존이 저하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중 가격이 발생하죠. 이중 가격은 세무서에 신고한 공식적인 법적 규제 임대료하고 은밀하게 받는 암시장 임대료가 있잖아요. 암시장 임대료라는 두 가지 가격이 공존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부 조세 수입도 감소하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다시 옛날에는 이만한 생산자에게 세금 때렸는데 강제로 내리다 보니까 여기에 세금 때려요. 옛날 이만했던 수입에 때렸던 거 여기에 줄여서 때리다 보니까 정부 조세 수입도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논리지. 이런 식으로 봐요. 부정적인 내용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죠.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1번이 틀렸어요. 22번에 대한 일반적인 지문과 23번의 일반적인 지문을 보시다 보면은 일반적인 지문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재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나 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한 거죠. 규제가 시장보다 낮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번, 단기적으로 임대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죠. 이게 비탄이라는 거지. 단기적이에요. 단기적. 때문에 임대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료 규제는 단기는 분명 효과가 있어요. 이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게 시장 임대료. 강제로 정부가 임대료를 내렸죠.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럼 생산자 잉여가 뭘로 바뀌어? 소비자 잉여 바뀌면서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커졌어. 즉 정부가 가격 내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은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여들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이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번에 공급 완전 비탄력적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의 규제 세금 가장 큰. 아까 논했죠. 가격을 정부가 내린 거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반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탄일 때 효과가 있는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장 효과가 큰 거지. 완전 비탄이란 말은 가격만 내려갔고 공급이 안 줄어드는 거야. 아까 우리가 앞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가격 내린 거에 공급을 줄이니까 나타났던 부작용이었었잖아요. 가격만 내려가고 공급은 못 줄이니까 생산자에게는 줄어든 걸로 고착되고 소비량이 커지는 임대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논리죠.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18회 때 지문이고요. 탄력성으로 표현했던 지문들이죠. 3번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 즉 경제 손실이 더 커져요? 아니죠. 비탄일 때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커지죠. 즉 가격을 내렸어요. 공급을 줄여. 요만큼 줄었을 때, 아니면 이만큼 줄었을 때, 아니면 이만큼 줄었을 때. 이렇게 공급의 변화가 일어날수록 일로 가서 점점 탄력적이잖아. 이렇게 지금 요만큼 사회적 비용이고, 여기까지 여기 사회적 비용이고, 이렇게 사회적 비용. 가격을 내린 것 공급의 반응이 더 크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요 면적, 사회적 비용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요게 아마 가장 어렵게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죠. 탄력적이 가장 크다. 임대료 규제가 지속됐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죠. 뭐냐? 암시장 임대를 요구하잖아. 왜? 임대주택은 부족해지고 원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물량은 줄어드는데 원하는 사람 많아. 그럼 이제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어. 선착순인데 그 임대주택 번호, 임대 숫자에 해당되는 번호표를 가진 사람은 입주할 수 권한이 있지만은 번호표 후순위 되는 사람은 어떻게 입주하려면은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임대인 찾아가서 은밀하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입주하게 해달라. 그러면 뒷돈을 요구하죠. 암시장 임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5번의 규제임대 시장보다 낮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 이거는 좀 아까 논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임대료 규정책에 대한 논리가 이 문제의 가장 까다로운 지문 모아놓은 것이고 앞에 이제 요것까지 보면 세 문제 있었잖아요. 이 세 문제에 해당되는 그 5개니까 총 15개 지문이죠. 여기 있는 내용만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임대료 규정책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문이 없어요. 탄력성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문은 없어. 계산 문제만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